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첫 라이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어렵지만 도전해 보려고 하거든요. 라이브에. 네. 이제 조금 말 몇 마디 하니까 얼굴이 좀 풀리네요. 제가 웃는 걸 좋아하는데 막 굳어집니다, 얼굴이. 네, 누가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늦은 시간이거든요. 한국은 지금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잠들 시간이지만 저도 잠들려고 했는데 이제 뭔가 마음이 새로운 거를 시작해야 되나? 라이브를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또 좋은 강의도 어제 듣기도 했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은 이제 제가 책을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어제 라브연이라는 커뮤니티에서 2차 정모가 있어서 한 150명 가까이 모인 곳에서 저희 또 이제 책을 각 족끼리 나눠 가지기 했거든요. 나눠 가지기 했는데, 이분 책은 제가 꼭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제 나이랑 비슷한 나이고요. 또 이제 유키즈에 나와서, 조금, 너무 궁금하다. 그분 삶이 나처럼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데 두려움 없이 또 시작해 본다는 게 어떻게 또 책을 썼을까? 어떤 내용일까? 궁금했는데 그 책을 선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선물 받기도 했고 어제 또 그 예전에 아나운서 했던 김여진 앵커님이 또 강의하신 거를 듣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 보자. 지금 당장 집중하자. 그래서 잠을 자야 될 시간이지만 오늘도 시작해보는 또 하루가 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도 안 할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이제 이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네, 우리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서하는 하루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주제로 할지 정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매일 새로운 거를 도전하면서 라이브를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뭐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저는 오늘 이 책을 잔잔하게 읽으면서 제가 독서를 평소에 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책만 겉표지만 보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은 책을 라이브로 제가 읽으면서 또 같이 듣고 싶은 분들은 또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은 계속 가봅시다. 네, 남는 게 체력인데. 그래서 50대 구글 디렉터의 지치지 않고 인생을 키우는 기술.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50살에 실리콘밸리로 떠난 김경숙. 자기만의 속도로 인생을 하드캐리하는 단단한 저력을 말하다. 참 궁금했거든요. 유퀴즈에 나올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그 나이에 구글에 들어갈 수가 있지?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책을 또 선물 받게 되니까 너무 궁금해서 잠을 자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분의 저자의 이력을 좀 보겠습니다. 모토로라 코리아와 한국 릴리의 마케팅팀 및 홍보팀을 거쳐 2007년 구글 코리아의 커뮤니케이션 팀 총괄 임원으로 합류해 12년간 근무했다. 나이 50이 되던 2019년 실리콘밸리로 떠난 그녀는 현재 구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의 인터내셔널 라에종 및 스토리텔링 디렉터로 재직 중이다. 트리플 A형의 소심함을 타고났으나 포기를 모르는 집요함과 끈기로 구글 내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린다. 천재들의 리그인 구글에서 그녀가 버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무쇠 체력과
네, 지독한 성실함, 그리고 무려 5개의 대학원을 거치며 공부한 시간이었다. 마흔에 시작해 하루 서너 시간씩 이어간 영어 공부로 원어민도 어렵다는 지금의 커리어에 겁없이 도전했다. 김경숙으로 29년을 살았으나 자신에게 존재의 반쪽처럼 소중한 어머니의 성을 앞세우기로 하면서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김경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년간 삑소리도 나지 않던 대금을 7년 넘게 물고 50년 물공포증을 이기기 위해 수영을 하며 14년째 검도를 이어온 사단사범에 갈비뼈에 금이 가도 주말이면 등산과 백패킹을 떠난다. 그 열정과 에너지야말로 일의 세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원동력이었다. 대단하네요. 네. 구글 코리아 재직 중 사이드 프로젝트로 구글 뉴스랩 펠로우실과 K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국내 유일의 성소수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설립을 했다. 구글러들과 함께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수년간 이끄는 등 사회적 가치 활동을 폭넓게 이어간다. 이 책은 꾸준히 성장하기 위한 삶의 태도와 인생의 체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녀의 첫 번째 책이다. 네, 이 지은이의 또 이력을 알고 책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은이의 이력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어제 선물 받았는데 그 선물 주신 분이 저에게 멘트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집중하고 몰입할 때, 그리고 그 꾸준함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해내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지금의 꿈을 이루는 결국 해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에게 이런 멘트를 보냈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네. 여기 시작하며 또 들어가는 말이 있네요. 항상 책을 읽을 때 앞에 프롤로그가 중요하잖아요. 뭔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어떤 취지로 썼는지에 대한 게 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읽고 책을 보면 조금 파악하는데 좀 지치지 않게 책을 읽는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책을 읽게 되면 그 부분부터 읽고 시작을 합니다. 잠깐만 제가 물 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이 책에 대해 책을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며 느린 성장에 마음이 조급해진 당신에게 첫날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원하던 회사에 첫 출근하던 날, 꼭 하고 싶었던 운동을 배우는 첫날, 누군가와 가족을 이루어 살게 된 첫날, 생각만 해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이 설레고 힘이 솟죠. 그렇다면 5년차라는 말은 어떤가요? 직장인 5년차, 달리기 5년차, 이제 슬슬 듣기만 해도 지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30년 차는요. 그런 날이 오긴 오나 싶고 30년간 뭘 했든 참 끈질기고 대단하다 감탄할 겁니다. 제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어도 오랫동안 첫날의 열정과 설렘을 지키며 사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마음도 지치고 체력도 달립니다. 일에 차이고 사람에게 볶이고 남은 에너지를 모두 쥐어짜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건
권태로운 일상뿐입니다. 한국 직장인의 90% 이상이 번아웃 혹은 보아웃 상태라고 하지요. 분명 처음엔 다 좋아서 시작한 일들이었을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치게 된 것일까요? 이 책은 바로 그 첫날의 마음가짐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그중 절반의 시간을 구글러로 살았습니다. 구글 코리아에서 일한 지 12년 되던 해, 제 나이가 50이 되던 2019년에 구글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에 옮겨가 새로운 삶에 도전했습니다. 40 되던 해부터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원어민들에게도 어렵다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삶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긍정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실천해 봤습니다. 원하는 커리어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면서 직장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가치관을 지키고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성장하는 삶,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제가 찾은 답은 바로 체력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즐겁게 끝까지 하고 넘어져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몸과 마음의 코어 근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지요. 저는 검도를 14년 넘게 하고도 여전히 대회에 나가면 30초 만에 지고 대금은 7년을 불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소리를 못 냅니다. 구글의 최고 경영자는 못 되지만 최고령 라인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힘, 이야말로 결국 끝내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자기만의 속도를 지키면서 삶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몸과 마음의 체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남들보다 성장이 느리고 뛰어난 재능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힘, 그 힘을 발판 삼아 삶을 우연히 키워나가는 방법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하루하루가 벅차고 힘겨운 우리 삶에 그럭저럭이 뒷받침된다면 당장에 조금 잘하지 못해도 때론 실패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느리면 좀 어때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망설이고 있고 동력을 잃어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제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이어나가기를, 그리하여 결국 해내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하며 이 책을 시작합니다. 네. 시작하며 읽어보니까 내용이 더 궁금해지고 더 읽고 싶어집니다. 네. 내 나이 쉰의 실리콘밸리라니. 로이스, 너 또 일 키운다? 다들 은퇴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사소고생하는 거니? 아니, 구글? 전부 됐으면 됐지. 가족, 친구들 다 놔두고 혼자 미국을 가야 해? 미국행을 결정한 내게 친한 친구들과 언니들은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그때 내 나이가 50. 어느덧 또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면 의뢰, 은퇴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퇴직금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대화 주제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나이였다. 대한민국의 평균 은퇴 나이는 49.3세라는데 나는 그때 꿈의 실리콘밸리를
행을 결심했다. 가족들과 떨어져 혈혈단신으로 구글 본사가 위치한 마운틴 뷰로 떠나기로 한 것이었다. 꿈의 실리콘밸리로 향하다. 15년 전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구글 코리아는 직원 15명 안팎의 작은 규모로 초창기에 오피스는 자리에서 일어나면 누가 뭘 하고 있는지 한눈에 다 들여다 보이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사옥은 물론 사장도 없이 세일즈텀과 채용팀 몇 명이 옹기종기 모여 팀을 꾸려나가기 시작한 2007년 1월에 나는 커뮤니케이션 총괄 임원으로 구글에 합류했다. 구글 코리아에서 12년을 근무하는 동안 회사가 수백 명 규모로 성장했다. 구글 코리아와 함께한 12년 여의 히스토리는 나의 히스토리이기도 했다. 회사 안에 로이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동시에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문제가 생기면 누구랑 얘기하는 게 가장 빠른지 알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도 나였다. 그러던 내가 다시 누굴러 구글 신입사원을 이르는 말 누굴러가 되어 구글 코리아에 비해 더 큰 조직으로 또 다른 나를 알아주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은 낯선 미국 본사를 호련히 떠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다시 팀원 하나 없는 디렉터 1인 팀으로 돌아왔다. 15년 전 구글 코리아에 맨 처음 입사했을 때처럼 문자 그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 로이스님은 항상 자기 자리를 만들어서 가시는 것 같아요. 한 후배는 미국행을 결심한 내게 이렇게 말하며 신기해했다. 저도 완전 신기해요. 요술램프 진아에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했을 뿐인데 이렇게 바로 이루어졌네요. 있어야 할 자리를 스스로 만들다. 구글의 전 세계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은 1년에 한 번 본사에 모인다. 오프사이트라고 부르는 이 행사에는 수백 명의 구글러가 참석하여 회사나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고 서로의 성공 사례를 나누거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등 다 같이 네트워킹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2019년 6월에도 어김없이 캘리포니아에서 모였다. 행사 마지막 날 전 세계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는 부사장과 각국의 여러 리더들이 질의응답을 가졌다. 나는 늘 갖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수백 명 앞에 손을 들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본사의 인터내셔널 리에종, 즉 중개자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국 내에 있는 전 세계 매체 특파원들을 지원하고 각국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팀들과 미국 본사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을 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안을 하는 동안 심장 소리가 옆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쳤다. 이윽고 내 제안에 여기저기서 굿 아이디어 라는 추임새와 박수가 나왔다. 부사장 역시 좋은 생각이라면서 다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므로 좀 더 리서치를 해보고 싶다고 대답했다. 3일간의 오프사이트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오는 공항에서 나는 부사장에게 후기를 겸한 이메일을 보냈다. 오프사이트에서의 내 제안에 대해
나라별로 니즈를 파악하여 리서치한 뒤 구체적인 제안서를 만들어 보겠노라고 적었다. 그로부터 약 3주 뒤 부사장이 전 세계 구글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에게 보낸 장문의 이메일을 쭉 읽어나가는데 말미에 New Roles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맙소사. 인터내셔널 미디어 리에좀 리드를 뽑았다는 공고였다. 부사장의 이메일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나는 내가 제안한 팀의 디렉터로 채용되었다. 사실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만 해도 내가 그 자리에 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상 채용 확정이 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몰려왔다. 한국에 가족을 두고 나만 훌쩍 떠나도 되는 걸까? 완전히 새로운 곳에 가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게다가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은 영어 원어민도 힘들다는 직무인데다 신생팀이니 1인팀으로 시작할 것이 불보듯 뻔했다. 나는 과연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일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괜히 가서 일 잘못해서 30년 내 경력에 먹칠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살면서 내가 경험한 모든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믿는 것은 나 자신이었다. 더 이상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거나 부족하다는 의심은 없었다. 아니, 의심은 가더라도 일단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내가 그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30년의 직장 생활에서 스스로 증명한 일이니까. 무엇보다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은 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 내 나이 50살에 못 가겠다가 아니라 내 나이 50살이니 지금이라도 가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굳어졌다. 구글 디렉터가 $10도 없다고요? 미국행이 8월에 결정되고 업무는 당장 9월 초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 가족을 두고 혼자 움직이는 거라 크게 준비할 것은 없었다. 한국에서 늘 입던 정장이나 구두를 과감하게 정리했다. 캘리포니아의 따사로운 햇살과 건조한 날씨, 그리고 무엇보다 구글 캠퍼스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어울리는 캐주얼 복장과 책 몇 권만 간단하게 캐리어에 챙긴다. 수화물 등 캐리어 2개가 텅텅 소리 나도록 비어 있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었다. 지난 50년간 갖가지 책으로 빼곡히 채워왔던 기존 도안을 버리고 새로운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기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 말고는 더 준비할 것이 없었다. 말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심지어 돈도. 드디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내 수중엔 인천공항 현금 인출기에서 뽑아온 달랑 $300뿐. 미국 급여는 격주로 나오니 급여를 받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만들었으면 될 것 같아 출장 가듯 떠나왔다. 짐을 대충 풀고 휙 주변을 돌아본 다음 은행으로 향했다. 직업이 구글 디렉터라고 하니 처음부터 은행 직원의 대우가 꽤 호의적이었다. 예금 통장에 얼마 예치하시겠어요? 아뿔싸. 정착금으로 큰 돈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지 들뜬 목소리다. 예치금은 생각지 못했던 나는 수중에 돈이 없으니 $50만 넣겠다고
얄팍한 현금을 내밀었다. 고객 매니저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진다. 분명 실망하고 황당해하는 눈치다. 지지 않고 신용카드 만들겠다고 하니 또 묻는다. 신용점수는 몇 점이신가요? 그게 뭔데요? 또 당황해한다. 이것저것 묻고 컴퓨터 시스템을 뒤지더니 현재는 미국 은행에 신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가 없다고 했다. 분명 호기롭게 한국을 떠나왔는데 점점 암담해지기 시작했다. 여기는 미국이지? 그제야?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도 내게는 $250가 있으니 급여가 들어올 때까지 아껴 쓰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웬걸 슈퍼마켓에 갈 때마다 은행 잔고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것 같았다. 사과 한 개를 들었다 놨다. 몇십 센트 더 싼 주스를 찾아 뒤적뒤적. 아, 처량하다. 사과 하나에 덜덜 떠는 내 나이 50이요. 그렇게 2주가 지나 드디어 급여일. 그런데 여전히 통장은 텅 비어있다. 주말을 지나고 다음 월요일이 돼도 급여는 빵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도 모르게 연간 퇴직연금 공제를 최대한으로 산정해 놓아서 연간으로 할당된 금액이 채워질 때까지 앞으로 받을 급여에서 몽땅 빠져나갈 거라고 한다. 그렇게 한 해치 퇴직연금을 채우는데 한 달 반이 걸렸다. 물론 그동안 급여는 제로였다. 아무리 제로페이스에서 시작한다지만 이렇게까지 제로일 줄은 몰랐는데 신용카드도 없고 통장 잔고도 제로다. 빵원이라니 직장생활 30년 만에 처음 보는 잔고다. 그렇게 이풍당당 자신만만하게 미국행을 택했는데 돈이 없다고? 가족들에게 연락하기도 민망하기 그지없었다. 어쩔 수 없다. 돈이 들어올 때까지 무조건 회사에서 먹고 마시고 버틴다. 말이 그렇지 낯선 환경에서 돈까지 없으니 참으로 차량 맞았다. 난감한 상황에 망연자실하다가 우연찮게 구글러 동료와 이야기를 하게 됐다. 그에게 내가 지금 급여를 한 달 반 동안 못 받고 있다고 털어놓자 그가 선뜻 $700를 그 자리에서 빌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 세상에 구글 디렉터가 $10가 없어서 과일을 못 사 먹는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나는 그가 빌려준 $700를 정책 자금 삼아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 장밋빛일 줄 알았던 미국살이는 실상은 조금 궁상맞은 게 시작되었다. 물론 너무 급하게 옮겨오는 바람에 벌어진 해프닝이었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새로웠고 너무 새롭고 예상치 못한 것들 천지였다. 안 되는 이유. 내가 가진 약점만 생각하면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되지만 일단 한 번이라도 시작해보면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욕심과 에너지가 솟아나기 시작된다. 그 에너지를 원동력 삼아 지금은 오늘을 꾸준히 살아나가면 된다. 언젠가 인생이 새로운 즐거움과 더 큰 기회를 보여줄 것이라 믿으면서 지긋지긋한 50년 물 공포증과의 사투.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곳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키키 해변. 저마다 자신감 넘치는 수영복 차림으로 해안을 거닌다. 바닷물을 가르며 능숙하게 보드를 휘감는 서퍼들도 눈에 띈다. 그야말로 꿈에 나올 듯이 아름다운 풍광 속에 유독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 허리춤도 채 차오르지 않는 얕은 바다에서 행여나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구명조끼 버클을 단단하게 동여맨 채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 바로 나였다. 2021년 여름, 나는 하와이에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구글러들이 원격 근무로 전환하며 회사가 아닌 집에서 그나마도 처음에는 머물고 있었다. 나는 원격 근무 기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 싶었다. 그래야 실리콘밸리를 떠나 시애틀, 뉴욕 등 미국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한 달 살기 체험을 하던 참이었다. 바다 수영,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하와이 하면 떠오르는 수중 액티비티들. 하지만 내가 그곳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산 것은 멋진 수영복이 아니라 구명조끼였다. 50년간 나를 괴롭히던 아쿠아포비아, 즉 물공포증 때문이었다. 어렸을 때 개울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이후 생긴 물공포증이 지금까지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물에 빠져본 사람은 안다. 물에 빠져본 사람은 안다. 아주 짧은 찰나에도 호흡을 할 수 없고 물을 가눌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압도적인 공포로 다가오는지를. 눈앞이 하얘지고 가슴이 꽉 막힌다. 평생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살았으니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 다인데도 물속에만 들어가면 그 말을 한 과거에 내가 원망스러울 정도다. 수영을 배우려고 5번 정도 시도했는데 열정적인 매번 실패하고 낙오하기 일쑤였다. 지구의 4분의 3은 물이라는데 세상에 하고 많은 공포증 가운데 왜 하필이면 물인가? 구글 캠퍼스에서 수영을 시작했다. 그러던 내가 미국에 온 지 2년째 되던 해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다. 바로 구글 캠퍼스 수영장에서. 구글 캠퍼스는 수영장뿐 아니라 헬스장과 같은 각종 운동 시설을 포함하고 있고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 여러 운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G20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구글에선 한국 오피스, 미국 오피스 등 신기하게도 책 나온 사람들 모두 한국 오피스든 미국 오피스든 신기하게도 배 나온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수영 개인 레슨은 1회에 $45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나는 이 기회를 노렸다. 일주일에 3번 수영 레슨이 시작되었다. 수영 레슨을 시작하기 전 나는 수영 코치에게 신신당부했다. 선생님, 제 목표는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라
물공포증을 없애는 거예요. 수영코치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2달 가정에 두 달 가까이 나와 물놀이를 해주었다. 물속에 돌덩이를 던져주고 먼저 오게 하기도 하고 수면에서 뒤집기를 해보라고도 시켰다. 물 밖에서 점프해서 뛰어들고 수영장 바닥에 엉덩이 닿기 같은 놀이도 했다. 옆 해안에서는 사람들의 멋지게 물살을 가리며 운동하는 거 저희랑 이제 차원이 틀리긴 하네요. 열심히 램 수영을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어린애 마냥 첨벙첨벙 물놀이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마저도 처음에는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심정이었지만 공포를 꾹 참으며 2달간 물놀이를 이어나갔다. 놀랍게도 이 우스꽝스러운 물놀이 덕분에 나는 조금씩 물공포증에서 놓여졌다. 물에 대한 두려움을 서서히 덜어내면서 몸속에서 호흡하는 법도 차차 익혔다. 그렇게 조금씩 남들보다 아주 느린 속도로 나는 수영의 세계로 젖어들었다. 드디어 50년 만에. 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달라고 맞나? 네, 오늘은 제가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50대? 나이가 중요한가? 나이가 아니라 행동하고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이제는 내가 나이가 두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제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는 부자입니다. 네,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이 정말 뭔가 배우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지금 틱톡에 도전하고 있고요. 틱톡 라이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오늘이 첫 방송이라 어색하고 매끄럽게 이어나가진 못하지만 앞으로 이제 2회, 3회, 10회, 30회가 됐을 때 저의 성장한 모습 꼭 함께 보러 와주시고요.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네, 남기고 싶은 말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이거 뭐 보는 거나 시선 처리나 말소리나 조금 매끄럽지 못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또 하트도 날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거 볼 줄을 잘 몰라요. 아직은. 네, 볼 줄은 모르지만 해보는 거죠. 뭐. 할 수 있잖아요. 뭐든 누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네, 감사드리고 아직은 이렇게 오늘은 이제 뭐 제가 몇 분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0분 정도 했을까요? 네, 이렇게 또 책을 읽으니까 낭독을 하면서 읽으니까 느낌이 좀 새롭습니다. 네, 다음에도
내일 이 시간에 또 책을 읽을지 또 내일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매일 한번 인스타가 아니라 틱톡 라이브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은 아마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네. 라이브에 이제 제가 갑자기 음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음? 음? 이런 말을 말하는 중에 많이 쓰는 사람들이 좀 반감을 많이 탈 수 있대요.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내가 좀 모르는 분야를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거도 좀 고쳐나가고, 공부도 좀 하고, 네, 라이브에 대해서.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라이브 하면서 뭘 봐야 되는지 몰라서 이거 저거 눌러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의 매력이겠죠? 네.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만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제가 또 책을 읽게 될지 어떤 거를 또 준비할지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가 돌리기일까요? 끄는 게 어디 있을까요? 와우, 이렇게 올리는 게 있나 봐요. 오호. 네. 그래서 나가기가 어떤 거였을까요? 네네네네. 제가 뭘 누를지를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도 이제 내일 또 출근하거든요.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고 싶은데 네. 아,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이아몬드를 주신 분이 계시군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네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제가 첫 방송에 이런 선물을 다 받게 됐네요. 우와. 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선물 주신 분. 네,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제가 자꾸 이걸 못 끌까요? 이걸 일까요? 네.